그래서 항상 선물 옵션 만기일, 그러니까 내 마녀의 날이 3, 6, 9, 12. 그리고 매달 거래일수 두 번째 목요일 되면은 또 주식 선물 220종목 정도가 위아래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경우는 옛날에는 상한가까지 들기도 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삼성카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된 경우인데 3시 30분에 동시효과 때 이렇게 10몇 프로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3% 이상 될 때는 2분 VI가 걸립니다. 그럼 3시 32분 이후에 거래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유자들은 무조건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39,000원 옵니다. 자, 이런 종목이 저 앞에 한번 나왔던 종목인데 한진칼이라고 자, 일봉을 보면은 이날 역시 30% 상한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3시 30분에 변동성이 한 5% 이상만 된다면은 한번 매도하고 다음날 다시 5% 인하.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오르기 전 가격 그대로 오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하는 게 좋다. 반대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한 10% 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추가로 그냥 내가 어차피 종목을 그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럼 다음날 다시 마이너스 5% 같은 경우 그대로 또 만회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 저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질문이 뭐였죠? 저 치수점아 올해 안에 예. 여의도 광장에서 치킨 먹으면서 춤추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아, 왜냐하면은 제가 몇 번 앞으로 하반기 때까지 뭐 지수 뭐 변동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몇 번 또 있었는 거 아닌데 저는 변동성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 제가 한 번 인하하든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또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거의 관계없이 저는 우상향한다고 보기 때문에 나스닥 S&P 500 정도가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이끌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따라가지 않겠나. 그러면은 현재 지금까지 2,700 이하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드디어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저는 삼성전자가 볼 때 앞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 봅니다. 100%, 200%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우상향하고 그러면은 지수는 2,800, 2,900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은 대형주 중에서는 그냥 하반기까지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섹터 점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먼저 미용 의료기기주 쪽 섹터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용 의료 쪽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매출, 영업이익이 매년 늘어나는 데서 보통 5배, 10배 종목이 터집니다. 그래서 전력주가 그렇게 됐고 미용 의료 쪽도 제가 볼 때는 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피부에 또 이렇게 미용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특히 유럽 또 미국 이쪽에서 매출이 계속 일어난다 보고 제가 볼 때는 계속 더 가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 들어가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은 이쪽 회사들이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 파라리 서치, 그다음에 비올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고 신규 매수도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 단지 대입장이 물린 원택이 좀 문제인데 우리 대입장 선생님도 물린 원택. 네. 저도 물리서 손절하는데 제가 아무리 분석해서 보니까 진짜 영업이익이 실적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회계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자체는 기계를 하나 납품하고 소모품을 계속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이 갑자기 좀 작게 되고 매출이 이렇게 재무제표에 안 잡혔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제가 물타기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밀리서 손절할까 말까 많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내가 볼 때는 특별히 실적에 문제가 없고 또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펀드 손절 물량이 나온 경우입니다. 현재는 여기 정도면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만 1,000원, 1,500원 정도 다시 가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주도 저희 어저께 오후 방송에서 전문가분하고 좀 이야기했더니 앞으로 이 전력 전선 관련해서 상당히 이 물량들 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추세가 끊어지긴 했는데. 주식은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정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떤 섹터가 앞으로 실적이 턴돼서 계속 우상향할 때는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LX 일렉트릭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즉 앞에 제가 말했던 짱돌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호성중공업, 자, 일진전기, 자, 재롱전기만 약간 매물이 작고, 자, 이렇게 섹터별 종목들이 역배열되고 저항이 생기고 짱돌이 쌓이면은 신규 매수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 신규 매수 하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는 이런 자리 해야만 슈팅이 노지. 현재는 이런 경우는 보유자들만 가지고 있고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 만약에 이 섹터가 계속 간다 하면은 이런 자리가 연속으로 다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종목 다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한번 그런 횡보하는 구간들이 나와야 될 것이다. 만약에 매수한다면은 약간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게 사는 게 이 자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차라리 30만 원 여기에 사는 게 좋지 여기서 이렇게 끊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주는 신규 매수는 좀 보류하고 보유자들만 좀 관찰하고 신규 매수 한다면은 다시 이렇게 이런 자리 우상향을 만들 때 끼리끼리 만들 때 매수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모르지만 네. 아래로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위로 가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 좀 비싸게 사더라도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사자. 이제 개인들은 보면은 애매한 자리에 들어가서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애매한 자리보다는 위로 확률이 굉장히 높을 때, 즉 내가 사서 본전이나 약 수익이 바로 나야지. 즉 현대 일렉트릭 이런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왼쪽에 매물이 완벽하게 공간이 열리잖아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슈팅이 바로 나오면은 제가 칼자루 져가지고 매매가 편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들어가서 만약에 매물대 되면은 이렇게 밀리면은 자기가 힘들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다. 그 개인들도 매매할 때 저 위치를 왼쪽에 공간이 열릴 때 하면 좋지 않겠나. 특히 수급까지 보면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주도 좀 보죠. 최근에 조선주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밀리는 느낌입니다. 삼성중공업 러시아 배 수주했는데 성공을 받았는데 미국이나 미국 세계 또 우리 강대국들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라 해서 이제 배 진척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선수금을 돌려달라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가재는 개편이라고 특별히 문제 없지 않다. 선수금 받은 것은 그냥 슈킹한다 생각하면 되고. 슈킹. 선생님. 아니 이 신성한 이 주식판에서 슈킹이 뭡니까? 슈킹.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시네. 네. 저는 그냥 무시합니다. 그래서 조선 업종 자체가 특별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크의 물량 4년치, 3년치, 중국도 3년치, 4년치 배는 계속 발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하반기 때는 여기를 다 넘어간다 봅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좀 계속 가져가고 또 신규 매수도 괜찮다. 또 포트에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 또 여기서 조정 오더라도 또 불타기, 문타기 다 가능하다. 자, 그렇게 조선주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다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자, 이 종목이 먼저 치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치고 가면서 위로 다른 동생들을 데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 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기사가 좋은 뉴스가 나선 것 같습니다. 수주를 엄청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좋게 본다. 혹시 포토에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방산주도 한번 좀 볼까요? 최근 이제 우리 그동안 상당히 그 많은 어떤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라왔던 종목들인데 미국도 아까 김민수 대표 이야기처럼 제너럴 일렉트릭 아니 맞나? 저 제너럴 일렉트릭이 아니라 저기 하여튼 그 방산주에 대해서 사야 된다. 미국에서도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한국의 방산주. 네, 저 신문 기사를 봤는데 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은 어차피 누가 되든 또 군비 경쟁으로 간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은 자, 하나 에어로스 현재 우상향하다가 현재 지지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자, 한국항공우주, 그다음 현대로템, 자, 하나시스템.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에어로스, LIG 넥스원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수급이나 실적이나 이렇게 볼 때는 방산주도 이런 종목 현재 매수가 굉장히 좋다. 이런 위치 같으면은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또 폭발적으로 이런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역사적인 신고가를 두고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신고가 앞에 두고 이평선들이 모이고 거래가 좀 죽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네. 들어왔을 때 여기서 즉 매도세가 좀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폭발적으로 이렇게 치고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리가 제가 말했던 사거리 스타벅스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장사하면은 남는 장사.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도 좋게 본다. 그래서 이런 위치 같은 사서 뭐 여기를 넘어가면 좀 길게 보유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자리에서 역배열이 잘 안 나옵니다. 네. 예, 방산주는 좋게 본다. 또 다른 점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아, 그러게 방산 우주항공주로 봐야 될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밀리는데 신규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장기적으로 매출이 몇십조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실적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 같으면은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자, 그다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른 게 없으니까 삼성전자를 사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반대로 또 SK하이닉스 많이 올라서 불안하지만 그래도 오르는 거를 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5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8시 5분요. 네. 앞으로 9분 남았네. 그럼 뭐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토킹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빨리 진행했네. 토킹 재료가 떨어지셨습니까? 떨어졌어 이제. 오늘 왜 이렇게 급하셨어요? 그래. 아니, 그 적어놓긴데 내가.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번 풀어주시죠. 갑자기 우리 속 타시는 우리 대입장 선생님. 삼성전자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저는 좀 이해를 사실은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나 올해 실적 뭐 현재 업황 또 AI 쪽에 또 이렇게 다 성장성하고 다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현재 종합지수의 위치적으로 적어도 여기 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종합지수 위치적으로. 그럼 다른 삼성전자가 거래소 비중이 한 20몇 프로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뭐 가만히 있다는 것은 다른 섹터가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84,000원 이 근처만 간다면은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2,800 한 중반대 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비중이 그렇습니다. 비중이. 네. 이 비율이.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문제는 실적은 그대로 문제가 없고 과연 엔비디아에 납품을 언제 할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납품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복수보다는 3개, 4개에서 납품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AI 칩이 계속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는 저는 200% 납품한다 확신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가격 때문에 아주 좋다. 메리트가 있다. 저는 하반기 때까지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신고가 제가 옛날에 저 밑에 10몇만 원 때 20만 원 간다고 몇 번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저는 중간에 사고 다 팔았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하시면서 파셨습니까? 그래서 설마 저도 설마 사람 잔다고 이것을 이리 갔는데 보통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하락을 피크를 찍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또 1년 전에부터 끊긴다 합니다. 하락으로 간답니다. 네. 그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앞으로 AI 쪽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저는 하락이 2년 이상 간다 봅니다. 또 그렇게 언론에 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피크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2년 같으면 앞으로 피크가 된다 하면은 1년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우상향 갈 가능성이 많고 계속 주가를 추정지 가격을 이렇게 위로서 이렇게 분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렇게 매수보다는 약간 이런 경우는 어차피 우상향이라 보면은 따라가서 사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5일선 근처에 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약간 조정을 받을 때 이런 방법 갈 때 따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항상 대행주이기 때문에 갔다가 조정이 왔다가 갔다가 조정이 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그냥 보유자들은 계속 쭉 가져가면 되겠죠. 그리고 매수는 요 가격 정도 5일선 정도가 좋지 않겠나. 그리고 삼성전자도 요 부분이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여기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대표님은 어떤 거 사고 싶습니까, 이제? 뭐를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저는 그냥 삼성전자.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저는 하이닉스도 위로 봅니다. 그러나 하이닉스 사면보다는 삼성전자 사서 물리면 그냥 존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렇죠. 물려도. 네. 모르겠지 언젠가. 개인들 항상 이런 종목 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편하게 들어가서 물리더라도 코덱스 레버리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어제 판 사람도 많이 있다 하는데 물리면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700, 2750, 2700, 또 2800 근처면 매도하고 또 혹시 2700 초반 오면 또 매수하고 땅 짓고 헤엄치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짓고 그런 매매라는 거죠. 한 2번만 하셔도 충분한데 3번까지. 시간을 좀 아직 아니 그 너무 시간을 때우려고 너무 노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위치가 뜨면 아주 좋다. 그리고 사서 물리면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기별로 배당해 줍니다. 배당 받고 그냥 그렇지, 배당도 편안한 매매 나오고. 하는 게 좋은데 개인들은 또 불나방처럼 따라다니다가 저는 따라다니면 설거지 한다 이렇게 하는데 따라다니다가 불나방처럼 다 죽는다. 이런 종목이 좋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유자들은 계속 가져가고 삼성전자 포트에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도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양봉이 높다 하더라도 약간 눌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위치에서 약간 눌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또 그런 거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승한다 해도 내가 마음 편하게 가져가는 대신 고소득이 아니라 중소득.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는 대신 수익은 중간 정도, 그러니까 고수익은 아닌 중간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는. 그래서 개인들이 차이는 뭐냐면 수익 나는 사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직장 다니면서 또 자기 일을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 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종목을 분석해서 잠파도를 걸습니다. 약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여윳돈이니까 신용 미술을 안 쓰기 때문에 여윳돈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10개 사면은 8개, 9개를 수익 내고 놉니다. 근데 일반 개인들 95%가 손실 난다 하죠. 자, 그분들은 따라갑니다. 그리고 기업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혹시 내가 이 기업 삼성전자 사서 물리면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따라가서 물리면은 30%, 60% 이제 지쳐서 돈이 필요할 때 매도하니까 손실. 그래서 계좌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또 공통점이 종목 수가 30개, 50개 됩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들은 보니까 딱 포토가 10개, 5개. 특히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지금 시점에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섹터별로 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다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들이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를 고른다면 가장 좀 탑픽으로 뽑으실 수 있는 나도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섹터가 어떤 겁니까? 미용 어른 쪽입니다. 미용 의료? 미용 어른은 특별히 무슨 경기라든지 뭐 특별히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출 늘어나는 속도보다 내년, 후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약간 뭐 실적에 비해서 약간 뭐 고평가 돼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계속 그렇게 주식은 꿈으로 움직입니다. 항상 꿈과 희망으로 움직이지 막상 2차 전지도 결과가 나오고 어떤 뭐 딱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성장성이 없다면은 딱 네이버 카카오가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최고 좋습니다. 네. 역사상 최고 좋습니다. 그래도 끊기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꿈과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종목을 선택할 때 뭔가 두리뭉실한 내용이 있는 게 좋습니다. 숫자를 딱 지키는 것보다는 그래서 미용 의료 쪽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막상 실적이 바로 딱 지키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장에 반영하는 것이 실적에 따라서 반영이 되고 미용 의료 쪽은 앞으로 계속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한 5분 남았습니까? 이제 1분 남았는데 이제 황 의원 팀장이 안 오고 있네요. 지금 올 때까지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여윳돈이 1억, 5억 이렇게 되신 분들은 조금 배당 이 종목 세 가지 종목이 고배당 ETF 종목인데 이 종목 325, 020, 그 다음에 266, 160, 279, 530 저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적금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뭐 1억 정도 5억 또 10억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매수해서 배당 받으면은 또 다시 재투자. 그렇게 해서 5년 정도 가져가면 저는 약 100% 이상 수익 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정도가 굉장히 좋다. 네. 그래서 우리 PD는 댓글로 이 세 종목 코드 넘버를 써주세요. 다시 한번 어떤 종목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PD가 못 들었어 지금. 자, 고배당 ETF 종목이 배당 펀드가 엄청 많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지금 퇴직금이 없잖아요. 저도 이 종목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한 5년 후에 팔라고 하기 때문에 이 코드 넘버 다 불러줬잖아요. 그죠? 요 세 종목이 좋다. 제가 분석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꿈과 희망이 좀 보이기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고 계속 더 성장하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 네. 이게 그나마 좀 리스크를 확 줄이는 그렇죠. 방법이겠죠. 항상 매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죠.